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DB금융투자 김현겸 팀장님 모시고 오늘 증시도 정리해보고 또 증시에서 많이 회자됐던 뉴스들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때문에 금요일 날 빨리 집에도 못 가시고. 네, 괜찮습니다. 네. 기왕 오신 거 어떡하겠어요. 저희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 좀 많이 전해주세요. 오늘 주식시장은 아이고 이게 우리나라만 많이 이렇게 내렸습니까? 코스닥이 마이너스 2%, 코스피는 마이너스 1.5% 내렸네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뭐 항생지수나 뭐 대만, 뭐 일본 증시들도 빠지긴 했는데 뭐 0.3%뭐 그 정도 빠졌는데요.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에 어제부터 막 확산되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그런 거였어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수급을 보면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참 많이 팔고 있어요. 오늘도 5천억이 넘게 매도가 나왔는데요. 제가 2월부터 한번 보니까 2월 달 내내 기관들이 약 3조 넘게 주식을 좀 팔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은 2월 달에 판 게 없어요. 근데 이제 2월 달 수급 악화의 주범은 기관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관들 중에서도 당연히 금융투자가 중심으로, 금융투자는 보통 그냥 주식을 판다라기보다는 이제 선물과 같이 합성시켜서 차익 거래를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수급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재료와 맞물리면서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그거 같습니다. 설명 좀 조금 더 들을 수 있어요? 보통 우리 기관이라고 하면 네. 개인, 기관, 외국인 이 세 개니까 네. 개인은 알고 나 같은 사람, 그렇죠. 외국인은 알고 네. 여권 색깔 다른 사람들. 예. 그러면 이제 남는 게 기관인데 대개는 물어보면 연기금 네. 아니면 뭐 회사 이제 내가 펀드 가입했으면 그 펀드 사고 팔아주는 그분들 네. 그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기관이라고 하면 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기관 중에서도 좀 금융투자는 당연히 증권회사고요. 증권사가 금융투자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새 그래서 뭐 하나금융투자, 뭐 저희 회사도 이제 DB금융투자 이렇게 이름을 좀 바꾸 금융투자로 좀 바꾼 회사들이 많이 생겼죠. 네. 네, 뭐 일단은 금융투자가 이제 증권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보험사도 있고, 또 은행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신이 있죠. 투신을 우리가 이제 일명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투신이 사고 팔았으면 그건 이제 펀드에 환매가 뭐 요청된 거 있으면 팔아야 되고 그렇죠. 돈이 들어오면 매수가 들어오겠죠.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좀 이건 팔아야 되겠네 싶으면 또 파는 걸 네, 테고. 맞습니다. 네. 근데 금융투자는 증권사라면서요. 예. 증권사에는 돈이 우리가 주식 투자하려고 예탁금 맡긴 게 증권사에 가 있을 거고. 맞습니다. 그 돈으로 사고 파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네, 함부로 할 수 없는 그거는 돈이고요. 개인 돈이지. 예, 보통 자기 계정이라고 그래서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돈으로 네. 매매를 하는 그런 액티브처럼 하는 그런 자금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과 이제 연동시켜서 네. 같이 이제 차익 거래를 하는 그런 물량들이 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과 연동해서 차익 거래라고 하면 선물보다 현물이 싸면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팔고 또 반대면 또 맞습니다. 현물을 사고 뭐 현물 그거 프로그램 매매하는 네, 그걸 말하는 좀 뭐 거예요. 어렵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뭐 콘덴고라고 하죠. 콘덴고라고 하면 선물이 현물보다 좀 비쌀 때 그 현물의 기준은 이제 코스피 200이죠. 네. 코스피에서 이제 200 종목을 추려서 만든 지수. 이 지수가 이제 선물과 연동이 되는데요. 그래서 선물이 더 비쌀 때는 이제 우리가 콘덴고라고 해서 네. 얘기를 하고 이제 반대로 이제 선물이 더 쌀 때는 현물보다 그때 이제 백오데이션이라고 하죠. 네. 그걸 이제 연동시켜서 이제 차익 거래를 하는 기관이 이제 금융투자들이 이제 예 보통 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 안 드린 기관 중에 이제 연기금이 있고 예. 최근에는 이제 국가 지자체가 원래 따로 있었는데 이게 너무 국가 지자체는 사실 우정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정국이라고 하면 이제 우체국이죠. 우리가 우체국 예금에 돈 넣어놓으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이 너무 우리가 드러난다라고 이제 좀 볼멘소리를 해서 올해부터 연기금에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연기금이라고 나오는 물량 중에서 진짜 연기금도 있지만 이 우정국의 물량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우정국 역시 100%이 차익 거래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가려져서 우리가 알기가 좀 힘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관 매물이 나왔으면 특히 금융투자에서 매물이 나왔으면 네. 보통 팔았으면
이건 주식을 별로 안 좋게 보는구나,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프로그램으로 매매를 하는, 즉 선물보다 현물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고 고평가되어 있는 것에서 팔면 네. 그거는 앞으로의 주가 방향에 대한 베팅은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시기에 따라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연말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수익 때문에 네. 이제 작년 한 11월부터 보시면 금융투자가 거의 매일같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거의 한 7, 8조 정도, 2달 정도 이제 매수가 들어왔고요. 올해부터 금융투자가 본격적으로 그 매수했던 배당 차익을 노리고 매수했던 이 매물을 지금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 쏟아내는 게 현재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앞에 미래를 보고 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지금 시기는 약간 배당 투자와 연관돼서 나오는 물량들이 1월부터 계속 쏟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작년 연말께 예. 배당 받으려고 샀던 그렇죠. 그 주식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인가 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200에 들어있는 주식들이 주로 배당을 많이 주죠. 네.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형주들을 이제 많이 편입하면서 이제 배당 차익을 좀 많이 이제 노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말 기준으로 배당 기준이 끝났으니까 네. 이제 1월부터는 다시 물량을 좀 내놓는 판다. 네,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장사가 남아요? 즉 보통 네. 연말에 샀다가 연초에 팔면 사이에 배당을 받는 건데 네, 맞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중간에 배당 락도 있으니 네. 뭐 사는 게 이익인지 배당을 안 받고 파는 게 이익인지는 그건 뉴트럴한 거고. 네. 그런데 늘 연말에는 늘 이래요, 기관들이. 그렇죠. 배당 투자를 많이 노리고 있고 특히 작년 말에는 작년 11월에는 지수가 좀 낮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배당 투자도 하면서 이 저가 매수가 이제 아. 들어오는 효과가 있었고 지금 팔아도 그럼 기관들은 좀 남는. 그렇죠. 올해 1월 2일 날 보니까 지수가 2175포인트였는데 네. 오늘 종가가 2162포인트니까 알겠어요. 최근 한 달 반 정도는 거의 제자리 걸음했다라고 보면 기관들이 나름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투자네요, 있겠죠. 그렇죠. 그 말은 앞으로 주식 별로 안 오를 것 같다는 판단을 기관들이 하고 있다. 네. 그거 볼 수도 있겠네요. 그거까지는 제가 예측하기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 지금 나오는 물량은 안 좋게 보고 나오는 물량도 물론 있겠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물량이 현재까지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배당을 노려서 들어가는 물량은 네. 1, 2월 안에는 다 정리해야 되는 규정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건 없는데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오래 끌고 가기엔 좀 힘들어요. 예. 예, 회사 자체에도 이제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알겠어요. 연초에 주로 내놓는데 그 매물이 이제 2월 달에만 거의 3, 4조가 나와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소화가 거의 마지막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나올 거 이제는 대부분 나왔다. 나와야 될 물량이 거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대외적인 여건이 좀 개선이 되면 오히려 이제 지수는 상승 가능성도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그래서 기관이 많이 팔고 외국인과 개인은 사들였고, 그러니까 이건 그 무슨 코로나 패닉도 아니네요, 그죠? 개인이 샀다는 걸로 보면 네. 그렇게 감정에 휘둘린 것 같지도 않고, 외국인도 꽤 산 걸로 봐서는 외국인도 그러는 것 같지도 않고, 기관이 판 건 또 기관만 무서워서 팔았을 리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지수는 그렇긴 한데 그 안에 종목들을 좀 보시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 종목이 203개인데 이제 하락 종목이 1,150개고 네. 코스피 종목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이 192 종목인데 하락이 무려 1,102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좋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지수랑 연동시켜서 좀 지수를 하락폭을 좀 제한을 시키고 반대로 이제 좀 중형주나 중소형주들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사실 지수에 비해서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관련주들이 오히려 덜 내렸으니 평균 2% 내렸으면 대부분 한 4, 5%는 다 그렇죠.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는. 아휴, 그러니까 퇴근길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오늘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증시 마감 시황도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이 3프로 TV의 전용 라이브 퇴근길 페이지 2를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꼭 들어야 한다, 봐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런 얘기까지 뭐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자본주의 시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 교과 과정에서 왜 이제 안 가르쳐- 기본적인 경제를 왜 안 가르쳐 주는지 예. 오히려 이제 저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이제 상고라고 하죠. 이제 상업고등학교에서 오히려 뭐 회계 관련된 그런 과목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특히 최근같이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으로 돈 벌기가 쉬운 시대에는 꼭 경제 관련된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그 말씀이 맞지만 저는 아빠가 주식 투자하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엄마가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오늘 엄마 아빠 기분이 좋은지 어떤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이라 별로 자본이 없어서 네. 나는 주식 투자까지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시황은 알아야 네. 부장님 심기도 알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웃자고 한 얘기를 다큐로 받아주셔서 다른 거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중에서는 어떤 게 좀 눈에 띄었어요? 코로나 이야기 말고. 네, 오늘은 21일이죠. 이제 정부 관세청에서 10일 단위로 이제 수출입 발표가 있어요. 이제 한 달 단위로 이제 하는 것이 확정적인 발표지만 잠정 발표로 이제 열흘 단위로 하는데 오늘 21일이기 때문에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살펴보면 수출이 이제 263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같은 기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2.4% 증가했어요. 수출 금액이. 네. 네. 이것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좀 함정이 있죠. 왜냐하면 작년에는 2월 달에 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알겠어요. 2월에 설이 없기 때문에 조업일수가 3일이 더 많아요. 그러면 대개는 요거 보정하기 위해서 일평균 수출액 이걸 맞습니다. 구해서 비교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수출액은 16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9.3%. 그러니까 좋지 않은 수치였고 지금 10일까지가 마이너스 한 3%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11일부터 20일까지가 더 많이 안 좋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알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은 당연히 중국의 코로나의 영향이 지금 우리 수출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지표가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싶습니다. 상황이군요. 작년 1월도 수출 아주 좋지는 않았는데 네. 재작년 비교해서는 많이 떨어졌네요. 반도체 가격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불안한 뉴스들 많이 나온 때 시절이었는데 그 1월과 비교해도 네. 올해 2월 별로 안 좋네요. 그죠?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행인 점은 반도체가 전년 대비 15.4% 수출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전체가 이제 12.4% 증가했으니까 전체 증가율보다 반도체 증가율이 더 커졌죠. 이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그런 수치예요. 반도체가 성적표 깎아먹지는 않았다. 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내는데 반도체가 바닥이라면서 4분기 실적도 최악이었는데 왜 주가가 먼저 저렇게 올라가냐? 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는데요. 그게 이제 증명이 되고 있죠. 이제 반전이 돼서 플러스로 반도체가 바닥을 좀 찍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밝게 보는 미래의 실적을 앞당겨서 주가에 반영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맨날 놀기만 하던 아들 녀석이 드디어 공부를 시작했으니 얼마나 나중에 크게 훌륭하게 될 거냐. 그것도 이제 뭐 반도체라고 하면 뭐 더 좋은 뭐 과학고나 외고로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자식이 아닐까. 다 받아주시네요, 김 팀장님. 보통은 되게 그냥 피식 웃고 말고 넘어가는데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 수는 뉴스로 계속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온라인 교육 관련한 주식들은 뭐 많이 오른다면서요? 네, 뭐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죠. 처음에는 이제 마스크주나 뭐 손 세정제, 뭐 방역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처음 올랐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뭐 대구 지역에서 이제 개학을 일주일 늦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온라인 관련 교육주들이 상승을 크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손 세정 관련돼서는 이제 에탄올 관련주들이 어제랑 오늘 이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가는 그런 이제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 반대로 이제 마스크주나 이런 종목들은 장 초반에는 셌습니다만
흘러내리면서 이제 종가는 마이너스로 끝나는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순환매가 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보통 이런 테마주들은 상상력의 영역이긴 한데 네. 온라인 교육주는 학교 방학 늦게 하고 그러면 네. 개학 늦게 하면 네. 그거라도 볼 거다 학생들이. 그게 이제 뭐 일주일을 지금 연계를 했지만 네. 이게 사실 뭐 좀 지나면 일주일이 2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의 이제 상황을 보면 일단 자가격리 개념으로 일단 접촉을 웬만하면 피하려고 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학원 같은데 가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그렇겠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가. 학원의 대체로서 네. 가입하고 돈 내고 그렇죠. 또 강의도 듣고 할 네. 가능성이 높다. 알겠어요. 중국 관련 주식들도 이런 모습을 중국의 현지에서 이제 거래되는 주식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나라가 네, 네. 이번에 바이러스 코로나 19의 중심지니까 네. 중국 주식들도 종목이 이런 종목들은 오릅니까 요즘에?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중국 상해 지수가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중국은 오히려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 상해 지수가 3,000을 넘어가면서 심천 지수는 뭐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지금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쓰고 있죠. 금리나 그리고 돈을 푸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말만 하고 있죠. 정부에서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은 성역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해라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뭘 하는지는 밝혀진 게 없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 푼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증시는 일단은 지금 부정적인 그런 관점에서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중국은 금리 한번 내린 건 있죠. 그렇죠. 그제? 금리도 내렸고 유동성도 공급을 했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일단 시장의 자금 흐름, 이 자금 흐름의 이제 연속성에 있어서 지금 이제 뭐 업체들이 뭐 결제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지금 막혀 있잖아요. 네. 이게 한 군데가 막히면 이제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 순환 출자 기업이 어느 한 그 계열사가 막히면 이게 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 돈의 흐름이 막히는 걸 이제 돈을 공급하면서 그 말은 이제 원활하게. 꺼준다. 그렇죠. 빌려달라면 예전에는 심사도 엄격하게 하고 그랬는데 그냥 일단은 급한 불 끄게 잘 꺼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은행들한테 이제 보통 이제 돈을 풀어준다는 해주라고? 거고요. 예.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뉴스 보시면 중국이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애플의 이 온라인 앱 사용률이 40%가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만큼 네. 이제 자가격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다 주문을 하겠죠. 온라인 쇼핑의 증가세가 굉장히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역시 뭐 오늘 지금 사진에 이제 대구 지역 뭐 이마트나 원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대형마트들의 지금 사재기가 나타나고 있는 사진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지금은 대구지만 앞으로 이제 더 확대된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역시 확진자도 지금 오늘 하루에만 100명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앞으로 점점 커진다라고 봤을 때는 자가격리하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 그랬을 때는 이런 온라인 관련된 쇼핑주나 또 온라인 쇼핑을 하려면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관련된 결제 주식들 그리고 사재기 관련돼서는 뭐 라면 주식이나 식품 주식들 이런 종목들까지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매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엊그제 뭐 계속 농심이 좀 오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른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건 모르겠어요. 온라인 쇼핑과 결제는 네. 오프라인으로 가서 안 살 거 온라인에서 사니까 네. 그래 그거는 뭐 결제 한 번 더 할 수 있지 괜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수혜인데 라면은 사재기 해놨다가 결국은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한 박스 사다 놓으면 다음 달에는 안 사잖아요. 네네.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나가서 먹어야 될 걸 라면으로 대체한다라는 개념이니까 예 그런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왜 이렇게 상상력이 빈곤하죠? 그리고 제가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유튜브를 굉장히 잘 보시잖아요. 네. 이게 이제 뭐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익숙해지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어르신들이 온라인 쇼핑 결제에는 아직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코로나 사태가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어르신들도 이제 배우라고 하시겠죠. 그런 온라인 결제를 하시는 그런 방법을 익히시겠죠. 야, 그게 맞아. 한 번이 어렵지. 네, 두 맞습니다. 번부터는 습관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 이 19가 그런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온라인 관련된 여러 가지의 네. 확산에 있어서 그리고 사실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나가시기 힘드니까 또 온라인 쇼핑에 맞들이시면 또 이것도 엄청 하실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관점에서 이 온라인 쇼핑이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 50대, 60대, 70대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도 온라인 쇼핑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네. 그런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그런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들의 상상력으로 그냥 만들어진 일회성 바람테마는 아닌 것일 수도 있다. 그렇죠. 뭐든지 이제 뭐 저희 어렸을 때 이제 그 ADSL이랑 처음 이제 PC방이 생기고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이 이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 거잖아요.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PC방을 가고 네. 그러니까 무슨 계기가 있을 때 그런 이제 문화가 바뀌고 뭐가 확 바뀌거든요. 근데 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온라인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산 속도가 더 한층 가속화될 수 있는 있겠다.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온라인 교육주들도 그러면 평소에는 저기서 강의 안 듣던 분이 이번에 새로 회원 가입도 하고 그렇죠. 뭐 시작도 하고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재밌습니다. 그래도 예.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한데 이것저것 많이 배웠네요. 예. 박재영 차장님보다 재밌는데요. 두 분이 아세요? 서로? 아니 저 한 번도 뵌 적은 없는데 그러세요? 예, 저도 이제 방송으로만 그럼 저희 셋이 점심 한번 해요, 여의도에서.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도 그럼 DB금융투자의 김현겸 팀장님과 함께 증시 이렇게 좀 정리하고요. 또 혹시 전해주실 거는 다 전해주신 거죠? 네, 이 그러니까 정도? 다음 주에는 이 코로나가 이제 금방 사그러들 분위기는 아니니까 그래도 증시에 참여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여기에서 또 이제 투자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다음 주는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쪽으로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주말에 같이 좀 공부 좀 해보시면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안 그래도 돌아다니는 분들 적어서 지금 그 오프라인 가게라고 하죠. 그렇죠. 거리 상점에는 매출이 많이 줄었을 텐데 분명히 이제 여기서 또 잠깐 쉬시는 과정에서 온라인에 또 새로 익숙해지시는 분들까지 많아지면 이제 점점 더 그러겠네요 나중에는. 그렇죠. 네, 오늘은 퇴근길 페이지 2의 증시 마감 시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